정선 지역 전통시장들이 관광지로 이름을 알리면서 해마다 정선군 인구의 30배 가까운 관광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의 활기가 지역 관광 활성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선군이 주 4.5일 근무제를 시행합니다. 또 노인과 교통, 교육복지에 행정력을 집중하면서 인구 소멸 위기 극복에 나서고 있습니다. 정선군이 웰리스 관광 활성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고속도로 건설과 가리왕산 국가정원 조성에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강릉에서는 9월에도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지난 10일 밤부터 11일 오전까지 강릉 지역 최저기온이 25.3도를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은 쉼과 역사가 살아있는 국민 고향 정선을 중심으로 다양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전국적으로 가속화되는 인구 감소로 지방 소도시들은 활기가 떨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전통시장을 찾는 사람들까지 줄어들면서 지방의 시장은 존재감을 잃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선의 사정은 다르다고 합니다. 정선 5일장은 장터의 역할도 있지만 관광지의 역할을 톡톡히 하면서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는 중요한 요충지가 되고 있습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나는 아리랑 공연에 관객들이 점점 빠져듭니다. 한쪽에서는 평상에 앉아 전에 막걸리까지 옛 시골 정치를 그대로 만끽합니다. 젊은 세대들에게는 그저 신기하고 어르신들에게는 옛 추억까지 느낄 수 있는 정선 5일장. 늘 보던 것들이 아니니까 제가 원래 도시에서 좀 오래 살아왔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신기하고 사실 처음 보는 것들이죠. 이런 게 그런 부분이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저한테는. 정선군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4만 1천여 명에서 지난해 3만 4,200명까지 떨어졌습니다. 13년 사이에 7천여 명이 줄어든 건데 지역에서 사망자 수는 해마다 400여 명이 넘는데 출생아 수는 100명도 되지 않고 있는 상황. 하지만 정선 5일장을 비롯해 4개 전통시장을 찾는 사람은 지난해 260만 명이 넘었습니다. 정선 5일장만 해도 지난해 90만 명이 넘게 찾으면서 정선군 인구의 30배 가까운 사람들이 방문했습니다. 시장을 관광지로 마케팅하면서 이 같은 효과가 나타난 겁니다. 정선 5일장은 시장으로서의 기능보다 관광지로 이름을 알리면서 주말만 되면 이렇게 관광객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시장 방문객이 늘면서 상인들은 물론 지역사회 전체에 활력이 되고 있습니다. 물 좋고 그래도 산 좋고 뭐 경치도 좋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와요. 어떻게 지금 시장 장사하시는데 도움 되세요? 도움이 되죠. 서울 사람들이 오고 그러면. 정선 지역 전통시장은 지역 관광지까지 파급력이 미치고 있습니다. 정선시장은 단순히 시장 기능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관광지와 연계를 해서 정선시장도 방문하고 또 투어버스나 또 기차 등을 이용해서 주변에 있는 관광지를 함께 여행하면서 전통시장의 활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가공해 판매하는 판매장도 벌써부터 연매출 10억 원이 넘는 수준입니다. 순수 가공식품 판매뿐만 아니라 상품을 편하게 둘러보고 저렴한 가격에 구입까지 가능하고 잠시 쉬었다 갈 수 있는 공간까지 겸비하고 있습니다. 판매량이 늘어남에 따라 농가나 업체에서는 직원분들이 많이 바빠지고 있고요. 또 생산량도 증가되고 있으며 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정선 지역 전통시장들은 70세대들에게는 옛 정치를, MZ세대들에게는 신기한 우리의 옛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세대를 아우르는 전략을 통해 온 국민들의 마음의 고향인 국민고향 정선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정선군이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주 4.5일 근무제를 시행합니다. 일과 삶이 얄밉하는 공직사회 분위기가 청년 인구를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정선군은 이 밖에도 전 연령이 만족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행복해야 지역이 지속할 수 있다는 신념이 정선군의 복지 정책에 반영된 결과입니다. 이다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선군청 회계과에 근무하는 강창수 주무관은 최근 외국어 등 각종 자격증 공부를 계획 중입니다. 정선군이 시행하는 주 4.5일 근무제에 맞춰 2주에 한 번은 주 4일만 근무를 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총 근무 시간은 기존과 같지만 휴일이 하루 늘어난 셈이어서 일의 능률이 오르고 주어진 일을 더 즐겁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기 개발에 좀 시간을 많이 쓸 것 같고, 그리고 뭐 외국어 공부하는데 뭐 자격증 획득하는데 좀 시간을 많이 활용할 것 같습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시행하는 이번 제도는 제주도의 금요일 조기 퇴근제와 차이가 있습니다. 일과 삶이 양립하는 공직사회 분위기가 지역 전반으로 확산되면 주민 삶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란 기대입니다. 지난 2020년 정선군이 강원도 내 처음으로 시행한 시내버스 완전 공영제도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도전이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과 학생, 국가유공자, 장애인은 무료, 일반인과 관광객 요금은 1,000원으로 통일했습니다. 완전 공영제 시행 이전 1,200명이던 버스 이용객은 3년 만에 2,100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조금 가까이 갈 것도 그전에는 돈에 끼느라 가까이 가가지고 걸어서 가고, 이제 지금은 아주 집 앞까지 가가지고 일해서 타고 걸어서 가고 이러니까 모든 것이 좋죠. 정선군의 발빠른 복지 정책은 교육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난 2010년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친환경 고교 무상급식을 시행해 지역 농가와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정선군은 고교 무상급식에 이어 무상우유, 무상교복, 고교 수업료 지원까지 완전 무상교육 실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정선군은 주민 행복 실현이야말로 확실한 인구 유입 정책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선군에서 하는 복지 정책들이나 모든 행정들은 정선 군민들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되겠습니다. 아이부터 노인까지 맞춤형 복지로 만들어가는 행복한 정선, 발빠른 복지 정책이 가져올 성과가 기대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자연 환경과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유무형의 그런 이제 역사적 그 유산을 가지고 웰니스 관광 산업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2023년과 금년 2024년 2년 연속해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정선군이 웰니스 관광 도시로 문화관광체육부하고 관광공사에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자장률사의 그 만년에 이제 그 정암사에서 입적을 하시면서 구도의 길을 걸으시던 그 명상과 구도, 그 소위 이제 그 힐링하고 치유하는 그런 웰니스 산업의 어떤 그 스토리가 녹아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웰니스 관광 도시로 선정이 된 것 같고, 산업화 사회에서 도시에서 많이 이렇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피곤함을 느끼시는 도시인들이 정선 같은 곳에서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그런 불교 문화와 또 전통 아리랑에 녹아 있는 우리 정선 5일장 같은 고향의 정취를 이렇게 맛보면서 치유하는 그러한 산업을 앞으로 우리 정선의 관광 산업의 중점적인 키워드로 이렇게 육성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격을 좀 안정되게 농업인들이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자 저희들이 이제 그 최저가격 보상제를 운영을 하고 있고, 영농자재 가격 인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부터 이제 농자재 가격 반값 공급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품목 아직은 이제 예산이 다 확보가 되지 않아 가지고 100% 다 반값 공급은 못 하고 있지만 상당 부분 지금 영농자재 반값 공급 사업을 시행을 하면서 농업인들의 경영비 부담을 상당히 줄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농업 농촌의 그런 어려운 세 가지 여건에 대해서 맞춤형으로 저희들이 정책을 개발해서 농업인들과 같이 시행하면서 조금씩 그런 어려운 과정을 극복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원랜드와 함께 우리 폐광 지역의 경제는 그 석탄 산업에 대한 이제 근대 문화 유산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일본의 그 사도광산이 그 세계문화유산 등재하면서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우리 국내의 그 무연탄 광산에 대한 그런 그 근대문화유산에 대해서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준비를 정선군이 처음으로 주도해서 더 나아가서는 뭐 영월군과 태백시, 삼척시가 함께하고 또 문경시와 화순군, 보령시 이렇게 7개 시군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이제 석탄문화유산을 유네스코의 그런 이제 근대산업유산으로 문화유산으로 등재할 수 있는 그 작업을 금년부터 시작을 또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아마 또 다른 차원의 어떤 인문학적인 그 스토리가 우리 지역에 또 생겨나서 웰리스 관광 산업에도 좀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광역 교통망 개선 사업으로 동서고속도로 평택에서 제천까지 또 제천에서 영월, 영월에서 정선을 거쳐서 태백, 삼척까지 이어지는 잔여 구간 92km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금 예비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아마 조만간에 좋은 결과가 있어서 우리도 이제 고속도로가 조기에 착공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또 하나 고속도로는 남북 구축 고속도로 이제 양구에서 시작해서 정선을 거쳐서 경부상북도 영천까지 이어지는 남북 구축 고속도로, 이 두 개 고속도로가 건설이 되면은 정선군이 그동안 교통오지에서 교통 요충지로, 고속도로가 동서로 십자로 크로스로 진행하는 그런 교통 요충지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제 중요한 현안하는 이제 국민적인 갈등을 이제 겪었던 가리방산 올림픽 그 스키장 슬로프와 관련돼서는 이제 금년 말에 최종적으로 그 운명이 결정되지만 우리 국민이 원하는 바대로 케이블카는 영구히 존치가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또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나라 세 번째로 가리방산 올림픽을 기념하는 최초의 산림형 국가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대통령께서도 관심 가지시고 지난 3월 달에 우리 도에 오셨을 때 직접 우리 정선 군민들이 원하는 가리방산 올림픽 국가정원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이렇게 언급하셨기 때문에 잘 추진될 것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사망 국민들이 정말 내일처럼 다 관심 가지고 성원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고 이런 결과로 이렇게 좋게 잘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국민 여러분들 가족 모두와 함께 건강하시고 행복한 한가위 맞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원개발공사에 대한 현물 출자 계획을 담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두 차례 재심의 끝에 강원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11일 상임위 회의를 열고 강원도 소유의 대관령 풍력단지와 충천 붕어섬을 강원개발공사로 넘기는 계획을 담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계획안은 12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해 최종 심의합니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강릉에서는 9월에도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지난 10일 밤부터 11일 오전 6시까지 강릉 지역 최저기온이 25.3도를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11일 현재 춘천과 원주를 비롯해 영서 대부분 지역과 강원 북부 산지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당분간 강원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3도까지 오르는 등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추석 명절 전후 비상응급 의료체계 유지 대책을 추진합니다. 강원도는 오는 11일부터 25일까지 추석 전후 15일간은 추석 명절 비상응급 대응 주간으로 정했는데요. 이 기간 도내 27개 응급의료기관의 전담 책임관을 지정해 운영하고 소방본부와 도내 3개 권역응급의료센터 간 한라인을 구축하는 등 비상응급 대응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